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도태우 대 한동훈 첫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대한민국 도태우, 국힘 수령 한동훈. 한동훈이 3월 15일 전라도를 방문했죠. 순천, 광주, 전주를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하기 전날 밤, 그러니까 방문 12시간 전에 대구 중남구에 공천했던 도태우에 대해서 공천 취소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정체, 그리고 한동훈의 정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큰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따져보자.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우선 도태우를 공천 취소한 근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이 이토 히로부미는 인재다. 5.18은 북한 개입했다. 국힘 공천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기사도 굉장히 좌편향된 대단히 악의적인 기사입니다. 이건 일종의 선동이지 절대로 언론의 기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으로 봐서는 정말 엄청난 인재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일제가 그죠? 식민지로 전락할, 그리고 전근대의 이 미개발 상태에서 헤매고 있을 때 서구 문물을 급속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일본의 산업화, 근대화를 만들어낸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맞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본에 인재라 안 하면은 누구를 인재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이 없었는 게 부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은 잘못된 건가요? 이게 바로 친일 반일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반일을 종교화해 놓은 거예요. 아니, 아무리 적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대단하게 취급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순신이라고 그러면 전쟁의 신으로 모시잖아요. 우리는 왜 그래 하면 안 된대요. 이거는 반일이 종교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요, 절대로 미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능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5.18 북한 개입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한겨레는요, 일종의 좌파 종교기관이지 선전선도기관이지 절대로 언론이 아닙니다. 아무튼 한겨레가 열거한 도태우 유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을 경선에서 누르고 공천된 도 변호사는 2019년 2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국가 좀먹는 5.18 신화에 도전한다. 이 도전은 나는 정말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신화가 지배하는 나라, 신화를 통해서 권력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나라는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 어떤 신화도 있잖아요. 그 신화를 철저히 해부해가지고
실사구시를 해가지고 신화의 실체를 밝혀내야 돼요. 도태우가 한국에서 신화로 인정되고 신화로 꾸며진 5.18에 대해서 실사구시에 나선 겁니다. 이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이거는 굉장한 용기와 또 지식인으로서의 아주 바람직한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고 그랬는데 개입설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도태우는. 그래서 한겨레는 또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도태우는 북한 개입 부분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충실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언제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어요? 의혹은 결코 공상적이거나 근거가 아주 희박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5.18은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북한 개입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이게 북한이 개입한 거라면 이거는 정상적인 민주화 운동 또는 자유민주적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북한에 개입하지 않은 거라면 이건 당연히 자유민주적 운동이라고 인정이 돼야 된다. 이게 왜 비상식적입니까?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아니, 성역은 없어야 돼요. 민주주의에서는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역과 국정 진리가 국정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실사구시의 대상입니다. 5.18은 왜 실사구시의 대상이 되면 안 될까요?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이었던 그는 2017년 태극기 집회에서 연사로 나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말하면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한겨레는 자기의 안목을 절대화하고 신성시하고 성역화하고 그것과 다른 의견은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한겨레가 신인가요? 한겨레 이게 완전히 공산당식 이 모든 문제를 공산당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0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왜 잘못된 거예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잖아. 민주주의가 유지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핵심은 선거가 공정하냐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털끝 오류가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나서서 자기의 열정을 여기에 쏟아부은 도태우가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꼭 북한에서 나온 문서들 같아요. 나무위키 도태우 항목에 보면은 이것도 한겨레 복사판이에요. 한국의 언론 지식인들이요. 너무 엉터리고 너무 빨갱이 같아요. 진짜 심각합니다. 지적 능력이 꽝이에요. 이데올로기를 그냥 배설을 하고 있어요. 실사구시 능력이 진짜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한국은. 보세요. 나무위키에 이래 얘기했어요. 과거 2019년 2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 라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그래요. 이게 논란이 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북한과 무관하다는 걸 검증하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검증하라는 게. 검증하자는 게. 왜 이걸 회피하는 거예요? 아니, 5.18 공로자 명단도 공개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모든 게 비밀로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공산당식이에요. 그래서 이 한겨레 신문 기사를 그대로 복사를 해다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나무위키가. 이게 뭐예요? 나무위키에 독자적인 뭘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문 죽으면 그만하는가, 또 과거 막말 드러난 도태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막말인가요? 2019년 8월 3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렸던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유사 종교적 반일 행동을 따라가고 있다. 북한은요, 반미 반일이 종교가 되어 있어요. 반미 반일과 어긋나거나 이 어긋나는 언행은요, 바로 처벌이 됩니다. 이 종교예요. 신성 불가침이에요. 반미 반일은.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무조건 적이고 무조건 나쁜 놈이고 무조건 악이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실사구시는 범죄로 처벌받아요. 이게 좌파들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한다. 마치 반일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그 문재인이 그런 기이한 행동을 하는데, 이게 죽으면 아마도 그만 안 하겠냐? 죽고 나면 뭐 반일 더 못 하겠죠. 그죠?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누가 얘기하더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왜 막말이에요? 이 사람요, 이런 북한과 똑같은 반일 그 종교, 반미 종교, 이거는 한국 내에 있잖아요. 종북 세력들이 똑같아요, 북한하고. 그걸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요, 한국의 그 엄청난 그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악영향을 미치죠. 왜 그러냐 하면요, 한미일 그 안보 협력,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 이런 걸 그죠, 깨부수기 위한, 그래가지고 한국을 철저히 고립시켜가지고 중국과 북한의 영향하에 두려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이거한테 과감하게 맞서가지고 대중 앞에서 자기의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게 이 얘기입니다. 이게 왜 잘못된 건가요? 이거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도태우의 용감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비판했다고 실제로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그 소속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봐시며 그를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축해세우기까지 했다. 이 사실 아닙니까? 100% 사실을 얘기하는데 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막말이에요? 이건 100%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을 얘기하면 잘못된 건가요? 김정은이가 3대 세습 독재자다고 하면 그게 막말인가요? 그건 진실이잖아요.
한국은요, 진실도 제대로 말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좌파들이. 도 후보가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말을 쏟아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왜 막말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난 목소리가 확산됐다. 나무위키가 이런 저 멋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놀아난 인간이 누구다?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도태의 죄가 크긴 커요. 광주 사람들이 광주 사태, 소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절대화하고 성역화하고 신성화하고 했죠. 그래서 광주교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도태의 죄는요, 그 광주교의 성역을 침범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거기에 성역 목회자들, 말하자면 거기에 대표적인 교구장, 대한민국 교구장, 한국 교구장은 누굽니까? 광주교회 한국 교구장은 문재인이에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교구장은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침범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도태우의 대단한 점은요, 이런 신화, 성역, 신성에 대해서 도전하고 실사구실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태우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태우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냐 다르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태우가 저런 엄청난 중대한 죄를 저질렀는데, 한동훈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죄죠, 그죠? 죄를 저질렀는데, 한겨레의 눈을 봤을 때, 나무위키의 눈으로 봤을 때, 북한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도태우는 중범죄자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법으로 봤을 때 도태우가 진짜 범죄자냐? 그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발언을 보면요, 딱 이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된다. 당당해야 한다. 이게 이제 문제 발언이잖아, 그죠? 논란을 일으킨 문제 발언이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거잖아, 그죠? 그럼 이게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5.18 관련법을 보면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게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이 법에서요, 3조에 진상규명의 범위를 규정해놨어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한다. 진상규명을 진상규명을 규정해놓은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의무화해놨죠. 그렇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1항은 이렇고 제9항이 이렇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에 대해서 조사와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 법에서 이래 정해놓은 것을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도태우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싸움은 공천을 둘러싼 두 사람의 어떤 그 공천을 통해서 드러난 두 사람의 정체는요, 대한민국 도태우와 국힘 수령 한동훈입니다. 국민의힘 수령이에요, 한동훈은. 도태우의 발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사구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를 지키겠다는 대한민국 수호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5.18이 신화화되면 돼요. 성역화되면 돼요. 그건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북한에서 김일성의 항일운동이 뭐가 돼 있어요? 신화화돼 있죠. 절대화돼 있죠. 성역화돼 있죠. 신성화돼 있죠. 근데 사실은요, 해방되기 한 5년 전에요, 이미 김일성은요, 독립운동 포기하고 어디가 있었어요? 소련군 장교가 돼 있었어요. 해방됐을 때 그 김일성은 소련군 대위였어요. 소련군 대위를 소련이, 스탈린이 북한군 최고 권력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건 절대로 북한에서 밝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신화에는요, 신화를 실사구시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화는 반드시 깨부수고 실사구시를 통해서 사실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도태우의 문제 제기는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 제기다. 이 사람한테 표창장을 주고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법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운동 특별법에서, 그죠? 진상조사 특별법에서 조사를 의무화해 놨잖아요. 그 의무화했는 걸 조사해라! 조사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한 게 지극히 합법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도태우의 문제 제기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법적인 대한민국 수호 의지다. 이렇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딱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것 같으면요, 도태우의 정당한 합법적인 대한민국 수호 의지를 저렇게 막 비난하고 낙인 찍고 하는 한겨레 나무위키는요, 반헌법적 선동 매체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 전라도 사람들이 이 도태우를 공격했죠. 그래서 도태우를 몰아낸 사람들은 거의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그건 왜 그런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재검토하라, 그 지시했죠, 한동훈이가. 근데요, 국민의힘이 공관위에서요, 아주 잘 결정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결정했어요. 공천 유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한국일보조차도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참 한심한지 보여주는 건데, 5.18 북한군 개입설 후보자 문제없다, 감산여.
도태우를 감쌌다는 거죠. 선거 한 달 앞두고 극우 끌어안나 졸지에 도태우가 극우가 돼버렸습니다. 낙인 찍는 거죠. 그죠? 아니 5.18을 실사구시해보자. 이게 왜 극우예요? 미쳤어요. 우리나라 언론들. 정말 기자들 보면 너무 무식해요. 아무튼 정영환 당 공천관리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구 중남구의 공천이 확정된 도변호사의 5.18 북한 개입설과 이것도 엉터리예요. 북한 개입 여부를 조사하자. 조사하는 게 옳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어떻게 개입설이에요? 개입설이 동의한 게 아니잖아요. 언론이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욕이 막 나와요. 이와 관련해 우리는 발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당이다. 응? 발언의 다양성이 아니고 생각의 다양성이다. 중시하는 당이다.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그래서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공천을. 그래서 이 정영환 공천관리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정상적인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나서가지고 이걸 또 뒤집습니다. 한동훈이 공천 취소를 하도록 했죠. 이거 한동훈의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전라도 광주교 신자들이 한동훈한테 압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겠죠. 한동훈의 조치는요. 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폭력이에요. 나무위키를 보면은 비판이 계속 이어지자 결국 3월 14일 밤 국민의힘이 공천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결단이며 이게 굉장히 잘한 듯이 이제 잘한 일인 듯이 나무위키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한동훈은 우리 당에서 아무리 총애하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은행을 함부로 하면 가차없이 공천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이게 무슨 수령의 말씀인가? 아니 시스템 공천한다면서 네 멋대로 하냐 한동훈? 김정은이 닮았네. 이재명이 닮았고. 이 사람 민주주의 정당의 그 대표가 아니에요. 이런 행동은. 봅시다. 법에 보장되고 의무화된 북한 개입 여부 조사. 우리 법 봤죠? 그죠? 그게 필요하다. 그 말한 도태우에 대해서 공천 철회 조치를 주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합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걸 합법적인 행동을 빌미로 그 사람 공천을 했던 걸 박탈했죠. 이건 초법적 조치죠. 그렇죠? 초법적 조치를 하는 존재가 뭡니까? 그게 수령입니다. 김일성이고 김정은이고 이재명이고. 이 차의 두 차례 걸쳐가지고 도태우는 당원 시민 경선을 거쳐서 그러니까 당원이 뽑고 시민이 뽑은 겁니다.
그런 주권자의 투표를 거쳐서 시스템적으로 볼 때 공천 후보가 된 거죠. 그런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광주 가기 전날 광주 가기 12시간 전에 목을 쳤어요. 왜? 그 목을 어디 가져가려고? 광주에 갖다 바치려고.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광주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잘했지 그랬죠. 이건요 반민주적인 폭력이에요. 너무나 이기적인 거고. 그 다음에 반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볼 때 한동훈의 정체는 법을 초월하고 반민주적 폭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국힘당 수령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 앞길이 안 보여요. 마치겠습니다.